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게다가 골라드는 재미까지 있는 자신만만 적용 기술자 강사 김원숙입니다. 오늘 우리가 98강 우리 식재와 순서 저번 시간에 굴치에서 그죠? 굴치에서 지금 현장 운반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뭐 굳이 이제 복습 안 해도 상관은 없겠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이제 현장에 왔습니다. 자, 현장에 와서 사실 가식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가식장애 문제, 물론 가식장애 문제에서는 실제 하자였던 관계지만 우리가 굳이 다뤄야 될 어떤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심어 놓기만 하면 되죠, 그죠? 가식장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시기하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잘해주냐에 따라서 하자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문제가 있고요. 유지 관리는 이제 말 그대로 한여름철에 우리가 뭐 진짜 탄소 동화 작용으로 인해서 실제 물을 잘 못 주는 상황이죠. 가식할 때는 그때 이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굳이 뭐 비료까지 뭐 이렇게 주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전정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발생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왔을 때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식재 순서가 나옵니다. 그죠? 자, 식재 순서에서도요, 전부 다 하자하고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지금 전부 다 하자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반하고 어떤 배식의 문제, 당연히 배식할 때, 물론 이제, 설계대로 배식은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설계대로 배식은 하지만, 우리가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죠? 여건이 안 맞아서 배식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낙엽이라든지 상록에 어떤 배식도 안 맞을 수 있고, 특히 큰 나무 같은 경우가 그런 일이 많죠. 실제 또 현장에서는 분을 크게 제대로 뜯는데 식재 장소가 협소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면 토목에서 기본적으로 또는 건축에서 기본적으로 화단의 규격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1m 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m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1m인지 조금 애매모호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중간 말 그대로 이제는 그 노가다 현장 말대로 싱싱 중심부에서 중심부로 1m를 말하는데 경계석을 하다 보면 또 옆에 또 이렇게 몰탈 때문에 식재가 몰탈도 옆에 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분이 안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1m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느티나무 알 20cm라든지 이런 것이 식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티나무 알 20cm의 기본적인 분을 떠오다 보니까 분은 제대로 떴다는 거죠. 20cm 어떠한 우리가 저 청건성 아니고 보통 기본적인 보통 분을 떠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4D를 정도를 떠갖고 제대로 떠왔는데도 불구하고 식재 여건은 이게 안 된다 1m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실제 식재의 어떤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자주 보는 어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옮겨야 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규격대로 그 길이대로 심었는데 현장에서는 짧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무를 다 못 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배식할 때 어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장 여건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심으려고 보니까 어떤 지하는 아니고 집안 여건이죠. 집안 여건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집안 여건 물론 지금 뭐 이거 다 일일이 하려면 뭐 이거 하나 가지고도 너무 많은 게 많으니까 어쨌든 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아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넘어갑니다. 설계하시는 분들도 뭐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집안 여건 아까처럼 몰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무슨 관의 문제 그죠? 주로 뭐 저 전기관이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하수관은 좀 더 밑에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집안의 어떤 여건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여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식할 때 어떤 문제, 그죠? 현장 여건부터 그래서 우리가 수송이 남아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꿀치 여건에 아까처럼 어떤 식재 여건, 식재지 여건이 안 맞는 경우도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억지로 갖다 심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객토 이제 식재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배식하는 과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덩이를 우리가 파는데 구덩이를 파서 심을 때만큼 심는데 사실 우리가 청건성이다 그 다음에 천근성이다 이래가지고 그 구덩이 깊이를 제대로 파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구덩이 지금 우리가 이 뭐라고 그러죠? 분도 온 만큼 이렇게 파기는 파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럼 현실 여건을 생각하더라도 구덩이만큼 파는데 구덩이를 어떤 분의 크기만큼 대체로 파기는 파는데 문제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면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너무 깊게 심긴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얕게 심겨서 그 위에 또 나중에 복토를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너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뒤에 토심 확보의 문제도 생기고요. 그죠? 구덩이의 문제도 생기고요. 식재할 때 밑에 요즘 같은 경우는 90%가 지금 인공 지반이잖아요. 인공 지반할 때 우리가 토심 확보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여기 다 합쳐서 따져보면은 이제 우리가 적재적소냐라는 개념의 단어. 그죠? 적재적소라는 것이 물론 원래는 살림에서 어떠한 기후나 토양하고의 관계지만 여기에서의 또 적재적소의 개념은 물론 이제 향의 관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토심의 관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꼭 적재적소가 기후, 토양, 그 다음에 아까처럼 방향 이런 것의 관계도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거고 좀 작게 봤을 때의 관계는 향하고 토심의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밀도는 좀 적재적심하고 조금 적재적소하고 다르네요. 그죠? 주로 이제 향하고의 관계, 어떤 자연적인 조건의 관계, 그죠? 자연적 조건이라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그죠? 관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재할 때 어떤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재 시에 어떤 정말 수목의 관계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죠? 밀도, 여기에 보면, 저번 기수에 나왔죠. 식재 밀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목 및 관목의 밀도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밀도라는 것도 식재의 어떠한 밀도, 여기 이제 3 정도 되겠네요. 그죠? 3, 교목이나 관목에 우리가 식재 밀도도 우리가 우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지만 지금은 과거에는요, 자연 투수 지반이 90%였는데 지금은 인공 토양 지반이 정말 콘크리트 위에 우리가 턱을 넣어서 식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수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토심 확보의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심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과다하게 큰 교목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교목을 밀식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향이 안 맞는 정말서 음수와 양수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빛의 양 그죠 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실제로 전부 다 하자하고 사실은 생깁니다. 여러분 하자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하자 조사를 과거에 많이 했더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내용들의 어떤 법적으로 시비 붙은 것을 가보면은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향하고의 그러니까 방향 정말로 빛이죠. 빛과 우리가 자연 조건이라는 것이 뭐죠? 빛하고 물하고의 관계입니다. 물하고 그 다음에 배수죠, 그죠? 자 이제 이런 부분 다른 거는 유지관리 비료를 줬니 안 줬니를 떠나서 이런 조건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조건 자체가 안 돼 있는 곳에 수목을 심은 부분들은 전부 다 죽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자 문제로 가는데 이것이 시공사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하자 다 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계속 이런 부분들은 하자를 해도 주고 나가죠. 뭐 그냥 그곳에 그냥 심는 거. 근데 뭐 솔직히 주민들이 그곳에 심어 달라라고 했으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본 현장은 원래 준공하기 전의 현장은 그냥 설계대로 해라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하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향도 바꿔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많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재 밀도, 과도한 밀도도 문제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저렇게 좁은 곳에 심어야 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아까 설계죠, 그죠? 설계하는 것과 현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정 보고할 때 그렇죠.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변경을 할래도 또 변경을 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목 같은 과목의 양 때문에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할 수 없이 이제 하긴 하는데 남은 수종 정말해서 저기다 심을 수 없는 수종은 다른 곳에 옮겨야 되다 보면 어느 한 곳에 특히 우리가 그 사무실 도심에 어떠한 곳에 심을 때는 정말 과도하게 본의 아니게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목 같은 경우는 많이 심어도 그렇게 죽어도 표도 별로 안 나지만 교목은 과도한 밀도였을 경우는 정말 문제가 생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수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생보호조치. 양생보호조치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현장 여건 1로 보면 식재 부분에 1에서 1, 2, 3이 나오고요. 양생보호하면서 우리가 3에 갔던 내용인데요. 양생보호라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다른 부분 그 기본적으로 양생보호라는 단어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주는 거죠. 그런 단어로 의미를 본다면 실제 지수목이라든지 흙바르기라든지 줄기감기, 멀칭이 전부 다 양생보호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물론 이제 양생보호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지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흙바르기, 줄기감기, 그죠? 그 다음에 멀칭 이런 단어들이라고 그랬죠. 자, 다 시험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뭐 지수목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줄기감기, 흙바르기, 멀칭하면서 시험에 각각 하나씩 나왔습니다. 자, 이 시험에 다 나왔던 단어들. 물론 이걸 하나만 가지고 지주목 하면서 여러분 뭐 삼각이 어떻고 이각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감기 방법이라든지 물론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지주목을 물었으니까. 그러면서 사실 지주목만 그는 것만 적으면 항상 이야기지만 3점에서 5점 영원히 떨어지는 점수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적을 거냐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실제 순서를 다 적는 건 아니고요. 항상 이야기지만 양생보호 조치고 지주목의 목적이 뭐고 지주목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방법이죠. 그 다음에 방법이고 그 방법은 수목이나 수종에 따라서 방법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우리가 방법을 뭐 어떻게 묻고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뭐 때문에 해주는가를 알면 해체하는 것도 나오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지주목은 흔들리지 말라고 물 주고 흔들리지 말고 잔뿌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부문의 고정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자가 줄인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논술로 나오지는 않아요. 대체로 용어로 나오죠. 자, 그까지만 해도 우리가 말 그대로 한 페이지 반, 두 페이지까지는 쓸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줄기감기 흙바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양생보호 조치로서
하자하고의 관계고, 그 다음에 바르는 수종도 나올 수 있고요. 바르는 방법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바르는가 알면은 봄하고 여름 계절 따라서 어떻게 해준다까지도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맞아요. 어떻게 나온다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까 수목이 잘 자라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호흡의 어떤 정산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미적인 방법이 있죠. 그죠? 자, 그것에 따라서 또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런 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하자를 줄이는 방법이죠. 나무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자를 줄인다는 것은 나무가 잔뿌리 발달해서 생존을 잘하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무라고 하지만 저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최대한 어떤 수목의 진짜 산지에 잘 살고 있는 나무를 우리가 들고 왔으면 도심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춥고 뭐 살고 하는 것은 그거에 달렸지만 그렇게 하도록까지 정말 살도록까지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마음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 마음까지 안 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 자 멀칭하면서 나오는데요. 자 멀칭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조금 시험 앞에 몇 번 친 사람은 아실 거예요. 멀칭은 뭐 때문에 해주는 거죠. 양생보호고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양생보호지만 하자 줄이는 방법도 있고 멀칭은 또 토양하고의 관계입니다. 토양이 무엇을 위해서죠?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물리성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멀칭의 재료로 봤을 때 물리적 개선을 하는 방법이 정말에서 토양이 어떤 토양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어떤 멀칭을 해줄 거냐 아니면 토양 계량제도 마찬가지죠. 토양 계량제 넣을 때도 우리가 양생보호 조치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토양의 물리적 개선 방법 그러면 토양에 어떤 성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토양 계량제는 물리적 개선도 있지만 화학적 개선도 되죠. 그래서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토양 계량제를 쓰느냐고 멀칭은 주로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멀칭하면서 재료하면서 자갈한다, 그다음에 뭘 한다, 뭘 한다, 그다음에 이 나무 껍데기 이런 것도 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이전에 앞에 그거를 왜 넣느냐 물론 물리성 개선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은 미적인 효과를 정대시킨 표면 마무리니까 미적인 효과를 정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요거 플러스 요거죠. 그죠? 자, 아주 토양의 물리성이 좋다면 미적인 부분만 정대시키면 돼요. 근데 대체로 토양의 물리성이 나중에 다발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이왕이면 돈 들였으니까 개선을 해준다는 거죠. 물리적인 것과 미적인 것을 동시에 잡아주기 위한 방법은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재료는 뭐다라고 나와야지 그냥 부수톱밥이 어떻고 부수톱밥은 아니죠. 자갈이 어떻고 그다음 무슨 콩자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슨 자갈 종류 해봤자 자갈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무슨 뭐죠? 종류도 많죠. 그 나무 껍질 말려가지고 하는 것도 종류가 꽤나 있죠. 그죠?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저는 아예 종류를 다 외우지 못하겠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멀칭의 보호라는 토양 물리적 개선으로 볼 때는 저는 항상 또 이야기하지만 잔디도 저는 물리성 개선으로 들어가고 야생화도 저는 토양의 물리적 개선으로도 들어간다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토양의 물리적 개선, 다발의 문제 개선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꼭 그런 자갈의 어떤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 공부는 어떤 단어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정의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의미를 제대로 앞에서 밟고 왔다면 충분히 잔디라든지 이런 단어, 야생화라든지 이런 단어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과목이 어때요? 소나무 밑에 뭘 넣나요, 여러분? 주로 맹문동을 넣습니다. 그죠? 왜 맹문동을 넣나요, 여러분? 그냥 이쁘라고 넣나요? 아니죠. 그죠? 안에 그까지 아니면 음지성 식물이기 때문에 넣나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죠. 그죠? 그럼 음지성 식물이 누가 맹문동만 있나? 나 맹문동 싫어. 보기 싫어. 무슨 잡초 같아. 그래서 경우에 다른 거를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뭐 때문에 넣느냐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명문동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강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 현장은 아주 단순한 거고요. 정말 복잡한 어떠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단계를 걸치서 앞에서 계속 어떤 단어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의미에 가장 깊은 것도 앞에서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남들은 풀지는 못해도 적용 기술사들은 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런 과정이 여러 번 볼 때는 뭐 다 아는 과정인데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시하면서 안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정말 여러분이 몸소 안에 알고 넘어가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정말 내 머릿속에 몸에 배우려면요. 머릿속에 완전히 박힐 때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외워서 아는 게 아니고 들어서 마음속에 박아놔야 된다는 거야.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멀칭까지 사실은 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정, 정지 아주 이것도 하나의 하자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지만 또 내용에 또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전정과 전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